작년에 이제 가장 많은 관심을 가졌던 것이 약학과였죠. 약대에 대한 부분들이 워낙 높은 경쟁률을 기록했기 때문에 입시 결과에 대해서도 많은 학부모님들과 많은 학생들이 이제 굉장히 궁금했을 겁니다. 그러니까 저희 같은 경우에도 1.48 등급인 학생이 이제 서울대 약학과에 합격을 했기 때문에 과연 이 학생의 내신 등급이 어느 정도에 위치해 있는지에 대해서 저희도 굉장히 궁금해했습니다. 근데 아직 서울대나 이렇게 주요 대학의 약학과에 대한 입시 결과는 발표되지 않았지만 덕성여대 약학과가 발표됐죠. 그런데 덕성여대 약학과의 입시 결과를 보면 의대 못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합격자 평균이 1.5였는데 70%컷이 1.31이었습니다. 이 얘기는 뭐냐면 70%컷 1.31은 대부분 일반고이겠죠. 그런데 일반고에서도 1.31 정도가 돼야지만이 70%컷이 될 정도로 의대 못지않은 어떤 내신 성적을 갖다 나타냈다는 겁니다. 뿐만 아니라 합격자 평균이 1.55라는 것은 바로 뭘 얘기하는 거죠? 이렇게 30대 1의 높은 경쟁률 속에서 비교과가 좋으면 2등급대, 3등급대인 학생들도 합격할 수 있다라는 사실을 보여주는 결과가 바로 평균이 1.55였다라는 사실입니다. 70%컷이 1.31이었는데 그렇기 때문에 역시 학생부 종합전형의 취지에 맞게 비교과를 준비를 열심히 해야지만이 합격할 수 있다는 사실을 또 보여주는 결과가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학생부 100% 전형 교과에서 3개 교과에 4개 과목을 선택하기 때문에 상위 12개 과목을 내 잘한 과목을 선택을 할 수 있죠. 잘한 과목을 선택할 수 있으니까 아무래도 내신이 좋은 걸 선택할 텐데 평균이 1.0이었답니다. 그럼 이제 합격한 학생들 모두 1등급을 상위 12개 과목이 1등급이어야지만이 합격을 했다라는 사실을 알 수 있죠. 이럴 정도로 내신이 높죠. 그런데 이제 중요한 것은 동점자 처리 기준이죠. 동점자 처리 기준에서 화학2하고 생명과학2 이수 여부가 가장 중요한 동점자를 걸러낼 때에 대한 요소로 반영이 됐다라는 겁니다. 이것은 제가 요즘 계속 이제 강조하고 있는 학생부 종합전형, 물론 이제 교과이긴 하지만 학생부 종합전형에서 가장 중요하게 보이고 있는 요소가 뭐냐면 위계에 따른 선택 과목 이수 여부인데 학생부 교과는 어차피 정량적이니까 정량인 과목이니까 일반 선택 과목, 등급이 나오는 일반 선택 과목 갖고 등급을 매기겠지만 동점자 처리 기준에서는 위계에 따른 선택 과목인 화학2와 생명과학2의 이수 여부가 또 동점자를 걸러낸 가장 중요한 요소로 반영됐다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명심하셔야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결국 이 얘기는 뭐냐면 학생부 종합에서도 화학2와 생명과학2, 그 다음에 더 나아가서 이제 위계에 따른 진로 선택 과목 이수가 합격의 당락을 결정하기 때문에 고급 화학과 고급 생명과학까지 이수했으면, 근데 이수를 못했다고 하면 스스로 내가 일반 생물학이나 분자 생물학 이런 부분들을 갖고 내가 스스로 배움을 확장해 나가는 모습을 학생부에 나타냈다고 한다면 학생부 종합전형에서 굉장히 중요하게 유리하게 작용하지 않았을까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오늘 이 덕성여대 약학과부터 시작을 해서 약대의 입시 결과는 어땠는지 한번 자세히 분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덕성여대 약대는 이제 교과 전형인 학생부 100% 전형이 있죠. 그죠? 경쟁률이 작년에 얼마였죠? 35대 1이었고요. 15명인데 추가 합격자가 얼마였냐면 14명이었습니다. 그러니까 100% 가까이가 이제 추가 합격자를 된 거죠. 그러니까 최초 평균, 근데 이제 교과 전형인데, 물론 교과 전형인데, 최초 평균이 1.0이고, 최종 평균도 1.0이고, 최종 70% 것도 1.0입니다. 대부분 추가 합격한 학생들 같은 경우에도 다 내신 등급이 1.0 등급이었다라는 거예요. 굉장히 높죠. 물론 이제 덕성여대의 학생부 100% 전형 같은 경우는 3개 영역에서 국어, 영어, 수학, 사회과학 중 이 3개 교과에서 4개 과목을 선택을 하게 되기 때문에 선택이기 때문에 잘한 것만 뽑다 보니까 1.0일 수도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굉장히 높은 거죠. 그죠? 다 1.0이나이가 됐다라는 얘기죠. 그죠? 그래서 이제 학생부 100% 전형에 대한 입시 결과는 이렇게 나왔고요. 덕성 인재 전형. 서류 전형에 대한 부분들을 보면 경쟁률이 얼마였죠? 25명을 뽑는데 무려 30대 1이나 됐죠. 그러니까 수능 최저가 없으니까 높았겠죠. 그죠? 30대 1인데 추가 합격자가 24명, 거의 또 마찬가지로 100% 가까이 됐죠. 충원율이. 근데 최초 평균은 1.37이었는데 최종 평균은 1.55였습니다. 이제 덕성여대뿐만 아니라 다른 약대로 빠져나간 학생이 있겠죠. 그래서 최종 70% 컷은 앞에서도 말씀드렸듯이 1.31이었고 최종 평균이 1.55였습니다. 최종 평균이 1.55라는 얘기는 무슨 뜻이라고 말씀을 드렸죠? 뒤에 2등급, 3등급 대인 내신 등급에서도 합격한 학생이 있다라는 걸 보여주는 결과인 거죠.
자, 이제 그렇다고 한다면 올해 이제 약대 수시 전형 방법을 갖다 보면은, 자, 올해 같은 경우 교과에서 15명인데, 전형별로 교과가 100이죠. 뭐 똑같습니다. 작년과 똑같이. 3개 영역에서 이제 그 4개 교과를 갖다 선택을 하는 건데, 수능 최저가 국어, 수학, 영어, 과탐. 과탐은 2과목 평균이죠. 수학 포함 3기함 6입니다. 그 다음에 학생부 종합전형은 그 자소서와 학생부만 갖고 평가를 하고 수능 최저는 없죠. 이제 우리가 학생부 교과를 갖다 이제 볼 필요가 있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국어, 영어, 수학, 사회, 과학 교과 중 그다음 상위 3개 교과에 각 상위 4개 과목 반영. 그러니까 이제 등급이 나오는 과목, 일반 선택 과목 중에서 학년별 평균이나 이런 부분들은 학년별 가중치나 이런 건 없죠. 다 균등하게 보고 등급이 나오는 과목에서 일반 선택 과목에서 4개 과목을 갖다 선택을 하면 됐죠. 그렇게 해서 석차 등급을 반영을 했는데 다 모두 다 12개 영역이 전부 다 1.0이나 다 됐다라는 거죠. 평균도 1.0이고 대부분 또 추가 합격에서 1.0이었기 때문에. 그렇다면 이제 이렇게 아무래도 3개 영역에서 3개 교과에서 각 상위 4개 과목을 갖다 선택을 하다 보니까 아무래도 이제 다 잘한 것만 선택하다 보니까 동점자가 많이 나올 수도 있죠. 그러니까 이럴 때 이제 중요한 것이 바로 이제 동점자 처리 기준이죠. 동점자 처리 기준을 보면은 다음 순위별 성적 우수자로 선발한다. 뭐냐면 화학2 이수 여부, 그 다음에 생물2 이수 여부가 첫 번째입니다. 제가 요즘 계속 말씀드렸던 것이 바로 뭐였죠? 교육부도 그렇고 발표되는 것이 뭐냐면 고교학점제라든지 2022 교육과정에 대한 것이 내가 선택 과목을 내가 선택을 할 수 있죠. 이럴 때 가장 중요하게 여기는 것이 뭐냐면 수능에 안 나오는 과목이라 하더라도 내가 위계에 따른 진로 선택 과목에 대한 부분들이 올해 입시에서 가장 중요하게 보여진다고 말씀드렸고, 전년도 2022학년도 입시에서도 마찬가지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죠. 그 결과 어디냐면 영재고 과고 학생들이 의대에 대거 합격을 했고 서울대도 특목고 자사고 학생들이 많이 합격을 했다고 말씀을 드렸죠. 근데 마찬가지로 덕성여대 약학과 같은 경우에도 동점자 처리 기준을 갖다 본다고 한다면 화학2 이수 여부와 생물2 이수 여부가 가장 중요한 거죠. 그러니까 내가 약대를 가려고 하기 때문에 화학은 하지만 생명과학은 이수하지 않은 학생들이 꽤 있습니다. 하지만 이런 경우에는 굉장히 불리할 수밖에 없죠. 아까 학생부 100% 전형의 교과 전형을 갖다 선택했을 경우에는 바로 뭐냐면 화학2만 갖고 이수하면 안 되는 거죠. 화학2 이수 여부가 가장 중요한 거고, 그 다음에 두 번째가 뭐냐면 생명과학2 이수 여부죠. 그러니까 화학2나 생명과학2를 갖다 이수를 갖자 하지 않고서는 바로 동점자 처리에서 밀릴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이제 진로 선택 과목, 위계에 따른 진로 선택 과목의 생명과학2와 화학2에 대한 이수 여부가 바로 이제 동점자에서 합격자를 갖다 결정하는 아주 중요한 요소가 됐다라는 것을 교과에서 보시면 알 수 있을 겁니다. 이걸 갖다 그럼 거꾸로 학생부 종합에서도 한번 생각을 해보시면 어떻게 되죠? 바로 종합에서도 바로 뭐냐면 화학2하고 생명과학2가 바로 중요하게 평가가 된다라는 걸 아실 수 있겠죠. 왜냐하면 교과 전형에서 동점자 처리 기준의 우선순위가 화학2하고 생명과학2 이수 여부였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약대에서도 화학2와 생명과학2를 갖다 이수하시고, 이수하셔야지만이 바로 학종이 됐든 교과가 됐든 불리함이 없이 바로 이제 유리함을 갖다 선점하는 기회가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이처럼 교과 전형에서도 점점 이렇게 진로 선택 과목에 대한 이런 부분들이 동점자 처리 기준에 반영이 되고 있죠. 그렇다면 학종에서도 어떻다? 바로 위계에 따른 진로 선택 과목이 굉장히 중요하게 차지함을 알 수 있습니다. 이번에 덕성여대 약학과에 대한 결과만 나왔기 때문에 오늘 설명을 해드렸습니다. 그런데 어떻죠? 굉장히 내신 등급이 높죠. 그죠? 이런 내신 등급이 높다라는 것을 갖다 반영을 한다고 한다면 내신만 갖고 되지는 않았을 겁니다. 경쟁률이 워낙 30대 1 이상 이렇게 됐기 때문에, 그죠? 이렇게 30대 1 될 때는 다 내신도 높을 수밖에 없고 비교과도 높을 수밖에 없죠. 합격자 평균이 1.5고 70%까지 1.3이라는 걸 갖다 본다고 하면은 2등급, 3등급 대인 학생들 같은 경우에 비교과가 좋으면 충분히 합격했다라는 결과를 보여주기 때문에 이런 비교과의 중요성을 갖다 또 이렇게 나타내는 결과가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앞으로 나올 약대라든지 이제 의대, 치대 마찬가지 이런 부분들을 갖다 다 분석을 해둘 텐데요. 작년에 경쟁률이 워낙 약대가 높았기 때문에 이런 내신 컷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결코 의대에 뒤지지 않는 이런 결과가 나오지 않았나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충분히 올해 이제 약대를 갖다 지원하려고 하는 학생들 같은 경우는 끝까지 내신과 그 다음에 수능 최저, 그 다음에 또 비교과 이 부분들을 잘 챙기셔서 합격할 수 있는 길을 위해서 최선을 다하시기 바랍니다.